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전해드리겠는데요. 북한 문제 말씀을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드려야 되지만 지금 중국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또 전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중국 중요한 뉴스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사TV 구독해 주십시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가 중국과 정말 한판 크게 벌이려는 모양입니다. 러시아에 전투기와 전투기 부품 등 군수물자를 긴급 발주 형태로 추가 주문하고 조기 인도를 요구했다는 소식입니다. 인도 국방장관이 오는 6월 24일 열리는 모스크바 전승절 기념 퍼레이드에 직접 참가하고 이 자리에서 러시아 측에 각종 무기의 조속한 조기 인도를 요구했다고 스푸트니크 뉴스가 22일 보도했습니다. 현재 모스크바를 방문 중인 라즈나트 싱 인도 국방부 장관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만나서 수호이 30 MKI 전투기 12대, 미그 29K 전투기 21대 등 33대의 전투기를 긴급 발주 형태로 추가 주문하고 인도가 지난해까지 지불한 54억 달러 규모의 각종 무기 조기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인도는 특히 자국군이 사용하고 있는 러시아제 무기 체계들, 특히 전투기 부품과 무장을 긴급 발주 형태로 추가 구매하고 구매를 확정한 S-400 지대공 미사일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인도군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인도가 S-400의 긴급 인도를 요구한 것은 이 미사일이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고 사거리가 매우 길기 때문인데요. 인도는 이 장비를 이용해서 분쟁지역 일대 중국 항공기들의 활동을 억제하고 중국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미사일을 긴급 인도를 요구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분석했습니다. 현재 인도는 라다크 일대 T-90 탱크 그리고 T-72 탱크 등 자국의 주력 기갑 부대는 물론 최소 1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증강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판공초 호수 인근에서 발생한 싸움 때문에 인도 전역의 반중 감정이 극도로 고조된 상황에서 인도가 정말 중국과 한판 붙으려는 것은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정말 멋있게 생긴 이 전투기 바로 수호이 30입니다. 수호이 30 인도도 가지고 있고 중국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수호이 30 MKI, 중국은 수호이 30 MKK 이렇게 각자 이제 버전을 가지고 있고 중국은 다시 그 수호이 30을 라이센스 독자 개발해가지고 중국에서 생산하는데 그걸 또 J16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6월 24일 그러니까 내일 러시아에서 전승절 기념 열병식을 하는데 여기 지금 현재 인도 국방부 장관이 러시아에 가 있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이런 대행 행사 안 해야 되는데 푸틴 대통령의 욕심 때문에 강행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싱 인도 국방부 장관이 러시아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에게 아니 빨리 부품하고 좀 갖다 줘. 우리 이렇게 추가 구매할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 공군이 사용하고 있는 수호이 30 이 MKI 전투기를 12대 더 사고 그리고 이제 인도 해군 항공모함에 들어가는 미그 29K 항공모함용입니다. 이거 21대 더 살게. 그러니까 빨리 갖다 줘. 그러니까 전투기를 지금 이제 라다크 지역에서 계속 돌리면은 이 여육 무장 여육 부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품도 빨리 줘. 이렇게 되면서 인도는 사실 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중국하고 이렇게 심각한 긴장 상황이 되니까 중국이 탄도미사일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 탄도미사일 가지고 인도 북부 지역, 북동부 지역의 이 인구 밀집 지역에 쏘아버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 S-400 지대공 미사일 가져와서 미사일 방어하고 그리고 이제 이 인도 북부 지역 이 긴장 관계에 있는 이 지역에 중국 전투기 활동을 조금 이제 겁나게 만드는 사정거리가 막 기니까 400km까지 나가니까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빨리 S-400도 줘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도 지금 10만 명 가량을 이 라다크 지역에 보내놨는데 정말로 붙을지. 그러나 최근에 이 중국군이 방망이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때린 이것 때문에 인도 13억 인도인들이 완전히 지금 분노하게 되었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정의가 승리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소식인데요. 정말 인류의 재앙, 중국의 재앙, 중국 대륙의 재앙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큰일입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댐이죠. 산샤 댐이 붕괴 위기에 있으니까 하류 지역 주민들은 대피해야 한다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중국 내에서 콘크리트 공학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인 황샤오쿤 중국 과학원 교수가 산샤댐 붕괴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하류 지역 주민들에게 즉각 대피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황 교수는 중국판 트위터인 위챗에 지난 17일 짤막하게 경고 메시지를 썼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마지막으로 한번 말합니다. 이 창 아래 지역은 대피하세요 였습니다. 중국 최고의 콘크리트 건축 전문가인 황 교수가 이 같은 메시지를 날린 것은 바로 최근 산샤댐 상류 지역 일대에 쏟아지고 있는 폭우와 잦은 산사태 때문입니다. 지난 2일 시작된 폭우는 광시 장족 자치구와 윈난성, 광저우, 쓰촨 등을 휩쓸며 주요 도시에 큰 홍수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대의 댐이자 중국 건축공학 기술의 상징으로 자랑하는 이 산샤댐은 너비 135m 그리고 길이가 무려 2309m에 달하는 거대한 댐인데요. 10개의 콘크리트 블록을 이어 붙여 만들었지만 블록 자체가 부실공사로 강도가 약하고 연결 부위가 제대로 접합되지 않아서 댐이 휘어 있는 위성 사진이 공개되는 등 안전성 문제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황완리 전 칭화대 교수는 2001년 죽기 전에 산샤댐이 가져올 12가지 재앙, 즉 하류 제왕 붕괴와 수질 악화, 지진, 생태계 파괴 등을 경고했었는데요. 현재까지 11개 예언이 적중했고 댐 붕괴 예언이 하나만 나온 상태에서 댐이 곧 붕괴할 것이라는 소문에 인근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대만이 중국하고 전쟁하면 이 산샤댐에 미사일 쏴서 이거 무너뜨려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쏘지 마. 우리 건드리지 마. 이제 이렇게 해서 대만이 산샤댐까지 때릴 수 있는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이런 거 이제 많이 가지고 있죠.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산샤댐인데 양스강이 워낙 큰 강이고 하다 보니까 상류, 이 중상류 지역이에요. 중상류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 강폭이 무려 지금 이 댐 길이가 2300m니까 이거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이 산샤댐 같은 경우는 지금 후베이성, 우리 지금 이 우한 코로나 때문에 후베이성 요즘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후베이성에서 우한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예요. 이창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여기가 정말 이 삼국지에 나오는 정말 역사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양쯔강을 기점으로 해서 양쯔강 이창에서 양쯔강 북쪽은 위나라였습니다. 조조가 다스렸던 위나라. 그리고 이 이창에서 남쪽은 동남쪽은 오나라였어요. 그리고 서쪽은 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비가 관우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여몽에게 죽었던 관우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군대 삼국지 연의상으로는 60만 동원했다 그러는데 실제 뭐 그 정도 동원할 능력은 없었겠죠. 어쨌든 뭐 그렇게 달달 끓여가지고 여기 이제 오나라를 침공해 갔다가 마지막에 이릉이라는 곳에서 화공에서 완전 박살이 나버렸죠. 거기가 바로 이 동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비는 도망을 가서 백제성이라는 곳에 거기 이제 숨어 있다가 결국 거기에서 병사를 해서 이제 죽었는데 거기가 바로 여기 그러니까 위촉오가 경계를 하던 그 지역이면서 유비가 완전히 뭐 최후를 했던 그 지역의 이 역사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산샤댐이 워낙 길다 보니까 이것을 10개의 블록으로 이어져 만들었다. 그런데 이 접합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위성사진에서 보면 이렇게 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정말 황당한 일이죠. 얼마나 수량이 많겠습니까? 이 양쯔강이 얼마나 대단한 강인가 하면은 이 삼국지 연의를 보면 적벽대전에서 뭐 조조군대 80만이 전멸했다 할 정도로 이 엄청난 그런 강이고 정말 뭐 강이 얼마나 크면 연환계로 이 군선들을 다 엮어서 만들어야 멀미를 안 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강이기도 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 어마어마한 강일 수 있는 게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로미오급 잠수함, 그게 사실은 우한급 잠수함이에요. 러시아가 소련이 로미오급 잠수함을 만들었고 그것을 중국이 라이센스 생산해서 우한급 잠수함을 만들었고 그 우한급 잠수함을 북한이 또 라이센스하는 게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22척의 로미오고 그 22척 중에서 2척을 개량해서 지금 심포급으로 해서 SLBM 쏘는 걸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우한급 잠수함이 왜 우한급이냐? 우한에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한에서 어떻게 만드냐? 강인데 워낙 강수심이 깊다 보니까
잠수함을 여기에서 설계하고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양쯔강 큰 강입니다. 얼마나 또 물은 많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무너지면 양쯔강 중상류 이 밑에 이제 우한이 있어요. 우한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저 밑에 항저우 우리 뭐 항주 소주라고 하는데 그 지역 뭐 완전히 그냥 박살나는 겁니다. 지금 정말로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중국 하면은 뭐 부실공사 다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대 이후에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사실은 부실공사의 전형일 수 있겠습니까?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튼 뭐 중국이 잘 되는 것 저는 뭐 바라진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재앙을 가져서 많은 인명 피해를 야기시키는 것 이거는 우리가 인도주의적으로 그걸 기대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많은 중국 국민들이 이런 댐 붕괴로 인해서 진짜로 큰일 당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빨리 뭔가 조치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중국 정부 정말 큰 고민, 엄청난 고민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인데요. 대만 일대의 중국 군사 동향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2주 사이에 무려 7번이나 전투기와 폭격기를 보내 대만을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이 22일 대만 해협 일대에 H-6K 전략 폭격기와 J-10 전투기 등을 보내서 해협 중간선을 넘어 대만 영공에 접근했으며 대만 공군이 이를 막아냈다고 대만 국방부가 22일 밝혔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이날 오전에 J-10 전투기 몇 대가 대만 해협에 등장하자 F-16 전투기들을 즉각 대응 출격시켜 이들을 퇴거시켰다고 하는데요. 같은 날 정오에 H-6K 전략 폭격기 그리고 J-10 전투기로 구성된 중국 공군 편대가 또다시 대만 서남 해안으로 접근해서 전투기가 긴급 출격해서 요격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침범은 올해 들어 14번째, 최근 2주 사이에 7번째로 알려졌는데요. 중국이 하루 사이에 2차례나 전투기로 대만 영공 근처에 접근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올 8월 대만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둥샤군도 일대 섬에 대한 대대적인 상륙 훈련을 예고하고 있는 중국은 최근 대만 서남단 해역에 대한 군사 활동을 크게 늘리고 있는데요. 중국 남부 정부와 동부 정부의 이상 징후를 감시하기 위해 미군도 이 일대에 대한 정찰 비행 횟수를 크게 늘렸습니다. 현재 미군은 대만 해협 일대에 2척의 인디펜던스급 연안 전투함과 1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사실상 상시 배치 상태로 투입해서 중국의 도발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실제 군사 도발로 이어질지 대만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들어서 14번의 대만 영공 침범, 대만 쪽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이런 도발을 했는데 14번 중에서 불과 최근 2주 사이에 7번을 했다고 하니까 지금 갑자기 긴장도를 확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8월에 둥샤군도 점령할 거다. 지금 대만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예상들이 마구마구 나오고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인지 그렇게 되면 미국이 그걸 막아내겠죠. 가만두지 않겠죠. 둥샤군도는 대만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상대적으로 훨씬 가깝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기 미국이 지켜주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 곳인데 양제츠와 미국의 폼페이오가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제가 국방TV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양제츠와 폼페이오가 만나서 북한에 대한 지금 이 군사적 작전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으나 만약에 여기에서 합의가 잘 되었다면 북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군사작전에 어느 정도 중국이 익스큐즈 그러니까 용인하는 선이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때 서로 이견이 있었다면 중국도 미국을 압박하고 견제하고 그러지 못하도록 하고 하는 그런 작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난주에 하와이에서 미국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이 만나서 협상이 잘 안 됐으면 이 지금 도발 상황은 미군이 전적으로 북한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양동작전일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그 하와이 히캄에서 합의가 잘 되었다면 이건 전적으로 지금 대만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군사적 움직임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이 지금 북한 문제, 대만 문제, 이 동북아시아는 정말 화약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로 지금 변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북한 문제뿐만 아니고 인도 문제 그리고 이 대만 문제까지도 이 군사적 움직임 항상 제가 서치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